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면 우리 첫 번째 시간 했던 건 공부는 조금은 하셨죠? 대답들이 없네요. 그러면 안 한 걸로 보고 수업을 시작을 하네요, 이제. 그럼 안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는 그냥 또 초짜 입장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주차니까 한번 2주차 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가보죠. 오늘은 이제 테마 6번. 자, 테마 6번부터니까 자, 교재 29페이지. 테마 6번의 납세음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납세음의 소멸 이쪽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34회 시험하고 35회 시험하고 연속 두 번 출제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 소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4회 한 번 시험에 나오고 35회 시험도 여기서 출제됐어요. 테마 6번에서. 그런데 내용은 많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납세음의 소멸 사유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가? 자, 납세의 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하면 없어지겠는가? 돈을 내면 없어지죠. 자, 그러면 납부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납부는 내가 좋은 게 내가 소멸된 것 중에 소멸사유 중에 나한테 좋은 일인가요? 정부한테 좋은 일인가요? 정부한테 좋은 일이네요. 정부한테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납세자한테 좋은 것은 밑에서부터요.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고 띄어먹는 거예요. 띄어먹는 방법 밑에서부터. 내는 건 위에서부터. 자, 내는 거 끝났죠? 납부 하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충당. 이 충당이라는 게 뭐냐면 충당이라는 것은 상계시키는 것을 충당이라고 그래요. 상계가 뭔 뜻인지 알죠? 뭘 상계라는 거야? 그냥 또 그냥 그래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돼요. 퉁치는 거. 자, 그럼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상쇄시켜 버리는 거. 상계시키는 거. 그러면 내가 낼 돈이 납부할 돈이 있고 정부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돈으로 퉁쳤으니까 세금 낸 걸로 본다? 안 낸 걸로 본다? 낸 걸로 본다. 자, 그럼 이것도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 취소. 자, 취소라는 단어. 그럼 전번주에 부가라는 단어는 배웠죠? 봐요. 공부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럼 부가하고 징수를 전번주에 배웠는데 부가라는 것은 뭘 부가라는가요? 부담. 징수는 걷어들이는 거. 자, 그럼 이제 부가한다. 부가를 취소한다. 이 말은 내가 정부 입장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을 시키는 것을 취소시켰으니까 취소한다. 그럼 민법에서 취소는 지금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자, 부과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 부과를 취소했으니까 이제 세금이 부과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소멸돼 버린 거죠. 자, 세 번째,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럼 부과는 정부가 부과하는데 그 일정한 시간 안에 부과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버렸을 때, 부과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부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쉽게 발음을 해드릴게요. 제척. 제척이라는 단어는 엄청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에 이해하세요. 뒤척. 뒤지는 시간. 제척 기간, 뒤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정부가 내가 숨겨놓은 것을 찾는 시간, 뒤지는 시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순례가 되면 눈에 지금 숨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안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안 보고 있죠. 자, 지금부터 10번을 세고 찾는다. 자, 10번을 세고 지금부터 찾는다 할 때 이제부터 찾는다 어디에 숨었는지 뒤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시간을 지금부터 5분 안에 찾는다. 5분을 시간을 정해주고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5분이라는 시간이 뭐가 되는가? 제척 기간이 돼. 그러면 5분 안에 못 찾으면은 이제 숨어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와도 안 잡을게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와도 잡는 거 안 잡는 거야? 안 잡죠.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그게 제척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정부가 세금 부과를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 시간이 지나서 찾았더라도 정부는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그럼 못 물리니까 납세금과 그대로 다 소멸됐다. 소멸돼버렸네. 찾는 시간 안에 이걸 뒤져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못 찾았으니까 정부는 더 이상 찾아도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번 징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한 장의 고지서를 가지고 이게 고지서라 예를 들어봐요. 이 고지서를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징수는 다른 말로 뭐라 하겠는가? 거두어 드린다.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을 연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징수는 걷어들인다. 자, 걷어들인다. 그럼 걷어들이는 것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그 돈을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걷는다. 자,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놓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 세금을 내 하고 고지서 보내놓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걷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걷는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무조건 은행에 세금부터 내러 가야 되는가? 버티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버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만 버텨버리면 이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안 내셔도 돼요.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고지서 날라오면 안 내고 버티라는 이야기예요. 잘 버티셔야 돼요. 잘못 버티면 정부가 통장, 현금 인출 금지 걸어버려.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 얘가 버티려면 모든 재산 없애버리고 카드도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애야 돼. 다 없애버리고 가진 돈 얼마만 있어야 돼. 20 얼마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버틸 수 있어. 그래서 나 가진 거 이것밖에 없어 하신 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다음 중 소멸사유에 해당한 거 골라라 그럼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소멸사유가 이제 아닌 거 가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세금을 안 내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죽어버리면 이 세금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은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가 돼. 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니까 이 세금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사람만 죽은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세금은 죽지 않아요.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세금을 떠안고 이 세금을 안고 죽었더라도 사람만 죽고 세금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법인이 합병을 하면 합병. 자, 그럼 제가 세금을 안 내려고 다른 회사하고 합쳐버렸어. 그럼 다른 회사하고 합치면 내가 합친 회사는 나 세금 안 내는가? 새로운 회사가 내야 되는가? 새로. 자, 새로운 회사에게 승계가 돼.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회사라고 써드렸어. 그냥 이름을 새로운 회사라고 써드렸지. 원래 이름 뭐냐? 신설합병, 합병한, 합병법인이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합병법인이라고 쓰면 나중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새로운 회사가 대신 승계를 받아서 옛날 회사 것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을 해도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합병한다고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 피하려고 결혼했어. 결혼하면 세금 피할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게 합병하고 똑같아요. 회사를 합병해도 합쳤으니까 새로운 회사가 내는 거고, 만약에 결혼했다, 결혼했다, 그래도 결혼하더라도 그 세금은 자기가 그대로 내야 돼요. 그다음 부가 철회. 자, 이제 철회했어요. 철회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가요? 지금부터 잠깐 보류하는가요? 철회하겠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번에 지금 이렇게 복습도 안 하고 일주일 그 전주에 강의도 복습도 안 하고 이렇게 오시면 36개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합격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막말을 해. 그럼 앉아 계신 분들이 선생님 그 발언을 뭐 하시죠? 그런가요? 처리하라 그러죠. 그 발언 처리하라 그래요. 막 그 소리를 뭐냐면 내가 36개 합격하고 나면 우리 후배들에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 있을 땐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처리하라 이 말은 연기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발언을 취소해라 이 말. 취소란 용어를 쓰면 그거 아예 그만하지 말아라. 나는 평생 공부만 할 거니까 절대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취소하고 처리하고 차이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취소라는 단어는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소리고, 철회해라 이 말은 상황에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철회해라, 부가를 철회해라 이 말은 세금을 아예 물리지 말아라, 나중에 물려라. 그랬으니까 철회는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철회는 소멸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손 처분 여기다가 주의하고 이렇게 다루세요. 자, 4번 결손 처분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결손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네.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그 사람 재산을 뒤지러 가야죠. 이제 뭐 뺏어갈 게 있는가? 집에 가서 뒤져봐야죠. 그 집에 가서 뒤져봤는데 오늘 다 뒤져봐도 뺏어갈 수 있는 물건이 한 개도 없더란 이야기예요. 뺏어갈 수 있는 물건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그날 거기서 조사한 사람이 종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의 물건을 어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압류해서 뺏어갔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뒤져도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 손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나 오늘 결국 손해보고 떨었어요. 결국 손해보고 떨었다는 이야기는 아예 세금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뒤져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오늘 뒤져도 안 나와서 오늘은 못 찾고 가요 이 소리예요. 그리고 결손처분은 완전히 끝났다, 오늘만 못 찾았다. 오늘만 못 찾았으니까 내일 가서 뒤져서 나오면 그걸 안 뺏은다, 뺏어버린다. 그럼 결손처분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다음 중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결손처분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그 중에 제척 기간이라는 걸 이제 봐보죠. 제척은 다른 말로 뭐라 하겠는가? 그리고 뒤척인 거, 뒤지는 거, 정부가 뒤지는 거, 뒤지는 기간. 그러면 뒤지는 시간은 정해놔야 되는가 안 정해놔야 되는가? 정해놔야죠. 만약에 제척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사는가 못 사는가? 못 살아요. 언제든지 조사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조사해야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걸려도 나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걸 알아야 이 시간을 알아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자, 1번 사기 동그라미 치세요. 지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부정하게 사기를 친 사람이 숨겨놓은 것은 정부가 찾을 때 시간을 짧게 뒤지겠는가 길게 뒤지겠는가? 길게. 자, 길게 몇 년? 10년. 사기치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사기를 칠 생각이면 자료를 몇 년간 못 찾게 숨겨버리라는 이야기인가? 10년.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쳤으면 몇 년 안에 길을 쓰고 찾아내야 된가? 10년. 나는 10년을 숨겨야 되고 정부는 10년 안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사기친 사람은 정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찾아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이나 증여 이렇게 체크하세요. 상속과 증여를 체크하세요. 자, 상속과 증여.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 원래 이제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봐보세요.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신고 안 하면 그 서류를 집에다가 나누는가요? 어디다 묻어버린가요? 자, 그럼 내 서류를 못 찾게 하려면 집에다가 딱 집에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가요? 그럼 그냥 걸려버리죠. 그럼 못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땅 파서 묻어버려야죠. 자, 그러면 땅을 파서 내가 못 찾게 묻어놨어. 그럼 정부는 그 자료가 땅에 묻히기 전에는 찾아내야 된가? 찾지 않아야 된가? 찾아야죠. 자, 그러면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되니까 몇 년 안에 찾아야 되고, 묻히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7년 안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땅 파서 묻어버리면, 땅에 묻혀버리면 끝나니까, 묻혀버리면 못 찾으니까 묻히기 전에 찾아야 돼. 그럼 발음을 잘해야 돼. 묻힐 적용으로 내가 묻어버려야 돼. 그럼 정부는 뭐 하기 전에 찾아야 되는가? 묻히기 전에 찾아야 돼. 그래서 몇 년 안에 찾아라. 7년 안에 찾아라.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면 원래는 7년이지만 요거는 시간이 좀 길어. 요거는 10년. 자, 요거는 10년.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정부가 뭐 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사기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어요. 이 소리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면 너 사기쳤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자,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내 명의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는 이야기는 요거 뭐 할 생각으로 그랬는가? 사기칠 생각. 그리고 사기칠 생각이니까 또 몇 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다 됐네. 자, 이제 전번주에 배울 때 이거 배웠죠. 우리가 신고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한 서류는 정부가 내 서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신고한 서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믿어요. 믿는데 믿고 나서 뒤에서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한다. 자,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국민을 못 믿어서 조사한다? 혹시라도 잘못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혹시나. 우리 국민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정부, 우리 국민이 작성해서 신고한 서류를 믿는데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가 조사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류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든지 과소 신고를 하든지 신고한 서류는 몇 년간 조사한다. 오류가 있는지 조사한다. 그럼 몇 년간? 5년간. 그래서 5년간을 조사합니다. 과소 신고나 정상적인 신고는 5년간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신고서가 정부로 들어가면 그 신고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일단 믿기는 믿는데 오류가 있는가를 조사하니까 신고된 서류에 대해서는 몇 년을 조사한다? 5년을 조사한다. 이제 제척기간 다 익혔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 제척기간에 이제 기산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기산이란 이야기는 제척기간은 뒤지기 시작하는, 자, 기산일은 시작일, 이렇게 말해요. 시작일. 자, 그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제가 이제, 자, 지금부터 10번을 세고 찾는다. 자, 다 숨었니? 찾는다. 이 말이 뭐란 이야기인가? 기산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례할 때 우리가 기산일, 지금부터 기산 그러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다 했는데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한다? 기산일. 시작죠. 자, 시작.
언제부터 찾기 시작할 것인가? 자, 그러면 뒤지기 시작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뒤질 때 하루라도 날짜를 땡겨서 뒤질러 간다? 뒤로 늦춰서 뒤질러 간다? 늦춰서. 왜? 기간을 길게 끌어야 되니까. 하루라도 기간을 더 길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뒤로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춰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부가 조사 기간을 길게 하려면 앞에서부터 하면 안 돼. 가장 뒤에서부터. 자, 그러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니까 신고 납부 세목이네요.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이면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조사한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한다? 그렇죠. 기한이 뒤에니까. 그래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올해는 여기를 아마 낼 확률이 커요. 예정신고 기한이나 중간내납이나 수정신고 기한은 이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법정신고기에 여기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에서 이때 신고기한 속에는 수정신고라든지 예정신고라든지 중간예납 같은 것은 신고기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예정신고했어. 이번 달에 예정신고하고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면 내년 5월 말 다음 날부터 조사한다? 예정신고 다음 날부터 조사한다? 내년 5월 31일 그날이 확정신고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내년 6월 1일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 자, 이거는 이외 밑에다가 보통 징수하고 이렇게 쓰세요.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들은 써졌네. 보통 징수로 써놨네요. 교재 참 좋네. 네? 그 외에는 시험 볼 때는 보통 징수를 안 써줘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이외. 그러면 이거 신고 납부가 아니니까 보통 징수란 이야기예요. 그럼 보통 징수는 정부가 기다렸다가 조사를 시작하겠는가? 처음부터 조사하겠는가? 처음부터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려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정부가 처음부터 조사하는데 그 조사를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납세 의무의 성립일로 잡았던가요? 6월 1일. 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난다.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신고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에 잘못이 있는가, 오류가 있는가 몇 년간 조사한다. 5년간.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오류가 있는가 몇 년간 조사한다. 5년간. 똑같아야죠.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신고하는 것도 5년이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지서 보낸 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난다. 5년만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나와. 자, 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집에 고지서를 보내놓고, 자, 고지서를 보냈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시간, 이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럼 소멸시효는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자,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고지서에 5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찍혀 있으면 이번에 우리 집에 날라온 고지서가 5천만 원 세금 내라고 날라왔으면 그 5천만 원 고지서는 정부가 10년 동안 돈 받을 수 있어. 그 고지서 한 장 가지고 정부는 몇 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제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대신에 이 5천이나 5억 속에 중간에 가로를 보세요.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천,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 시험은 어떻게 시험에 냈냐면 지방세로 납부할 세금이 5천만 원인 경우는 5천만 원인 경우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X 틀렸죠. 오늘은 틀렸죠. 이번 달 3월달 모의고사 볼 때도 틀렸다 하세요. 3월달 모의고사는 약속대로 뒤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다 빼고 모든 문제를 출제해놨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암기하신 분은 한 문제도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1,000만 원 초과인데 1,000만 원 암기하신 분, 250인데 250 암기하신 분, 2,000원인데 2,000원 미만인데 2,000원 암기하신 분, 50만 원 이하인데 50만 원이라고 암기하신 분,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끝에가 이상 미만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번 작년 시험부터 그걸 그렇게 출제하니까 모의고사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멸시효 기산일로 가보죠. 그러면 소멸시효 여기서 기산일은 무슨 날을 기산이라 했는가? 시작일. 그런데 뭐에 대한 시작일인 거죠? 앞에서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뭐의 시작일이었는가? 뒤지는 시작. 소멸시효의 시작이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뭐의 시작인가? 소멸. 돈 줘. 너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시작일.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이미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가 안 날라왔는가? 날라왔죠. 날라와가지고 제가 약속한 날짜에 세금을 냈으니까 돈 줘 그런가? 안 냈으니까 돈 줘 그런가? 안 냈으니까. 자, 그러면 1번. 내가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은 날짜가 내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게 정해지는가? 정부가 정해주는가? 내가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자, 그럼 알지니까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자, 오늘이 내가 신고 납부의 마감날이에요. 오늘이 마감날이에요. 그럼 오늘까지 세금을 안 내면 정부는 내일부터 돈 내나 할 수 있어. 지방세인 경우는 얼마를 기준으로 연도를 판단하고 5천 이상이면 10년, 5천 미만이면 5년을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2번은 보통 징수 세목을 말해. 자, 2번이 보통 징수예요. 그럼 보통 징수라는 것은 내가 납부서를 내가 작성하는가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가? 정부가 보내주죠.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언제까지 세금을 낸다는 날짜가 기록돼 있든가 안 돼 있든가? 돼 있죠. 자, 돼 있죠. 그런데 그 고지에 따른 여기서는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날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지서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세금을 좀 내주세요. 여기까지 세금을 내주세요 하고 날짜가 정해졌어. 그럼 정부는 언제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8월 1일부터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 5천만 원이 넘으면 몇 년간? 10년. 5천이 안 되면 5년간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법에서 신고 기한이 연장되면 법에서 연장을 했으면 옛날 기한의 다음 날인가?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인가?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끝. 자, 이제 시효의 중단과 정지로 가보죠.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중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저 5년간 돈 받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중단할 거예요. 돈 받는 걸 중단했어요. 자, 돈 받는 걸 중단했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중단했어요. 이 말은 가다가 중단하면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무효라는 이야기인가? 자,
가다가 중단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5년이라고 뭐 예를 들어.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3년. 3년 만에 중단했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인정한다, 무효로 한다. 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3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아니 3년 지났으니까 2년만 지나면 끝나는 건데 왜 다시 5년이냐고요? 왜 다시 5년이냐고? 중단이니까요. 그게 뭐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세무공무원한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질 때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면서 막 A자, B자, C자도 막 쓰고 그래요. 막 C 막 이렇게 막 써요. 막 이런 식으로. 어이구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C가 아니라 다른 말도 쓸 수 있어요. 막 그래버려요. 자, 그러면 중단 사유는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며 옛날 고지서가 집에 있는데 그 고지서하고 똑같은 고지서가 집에 오늘 3년 만에 다시 날라왔네.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옛날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이번에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5년, 10년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를 새로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나 이것을 다 어디로 막 날려버려. 그러면 이제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서류를 이 고지서를 전달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해.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서류 송달이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 이제 좀 있으면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단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단이 되면 중단할 때까지 진행했던 요 3년이라는 시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몇 년이 시작한다. 5년 또는 10년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 고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옛날 고지서는 그대로 살아있는다, 없어진다. 없어지고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5년, 새롭게 다시 10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게 중단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압류, 여기가 개정이 됐어. 자, 압류 이게 개정됐어요. 개정됐으니까 조심하세요.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압류를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해. 절대 하면 안 돼. 압류 금지 재산은 절대 압류를 하면 안 돼요. 압류하면 안 되는데 압류한 거예요. 또 제3자의 재산을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 압류하지 않아야 될 물건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압류를 못 하는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즉시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압류를 즉시 해제시켜버렸으니까 압류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압류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납세금과 소멸 사유가 중단됐다 안 됐다? 압류가 안 했으니까 압류가 중단 사유인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를 즉시 해제했을 때는 압류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보니까 압류가 안 됐으니까 중단 사유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압류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시간이 멈춰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시간이 그대로 가는 거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압류를 하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를 풀어줬을 때는 압류 처음부터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보니까 중단 사유가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볼 때 여기를 조심하세요. 개정돼가지고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 압류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로에 있는 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로 항목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정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차 운전하다가 앞에 횡단보도 앞에 무슨 선이 있던가요? 정지선. 자,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딱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네? 그러면 중단해야 된가? 정지해야 된가? 정지하면 우리 집으로 다시 갔다가 와야 된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가 출발하면 된가? 멈췄다가. 그러면 정지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진행한 시간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정한다. 그러면 정지라는 것은 나머지 기간을 계속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지는 나머지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고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 그럼 공부하시다가 35회 시험을 보다가 제가 공부를 중단했어요. 그 말은 내가 공부한 만큼 인정이다 무효다. 중단했어요. 그러면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 새롭게 다시 하셔야 됩니다. 36회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교재는 35회용으로 만들었는가요? 36회용으로 만들었는가요? 36회용으로 고지서를 다시 받으셨네요. 책을 새롭게 받았으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걸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가 되고 36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지서예요. 고지서.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옛날 고지서로 진행했던 시간은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가 되고 새 책을 가지고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시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지라는 것은 뒤에가 기간차가 붙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정지가 돼. 그러면 기간 동안에는 정지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 지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앞에서 진행했던 시간을 포함해서 5년만 채우면 되는가요? 새롭게 5년을 채워야 되는가요? 포함해서 나머지 시간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정지했는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진행했어. 그럼 여기까지고 5년이면 돼. 5년이 되면 이제 몇 년만 더 가면 끝난다는 얘기인가? 2년만 더 가면 끝나는 게 정지. 그러면 무서운 게 정지가 무서운가요? 중단이 무서운가요? 중단이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정지는 할 수 있어. 하루 정도 학원을 쉴 수는 있어. 그런데 중단해버리면 새롭게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은 다시 시작하는 거고 정지는 멈췄다가 연속으로 가는 걸 정지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중단과 정지를 다 봤으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여기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표에서 그게 중단, 정지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되니까. 자, 제척 기간은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뒤질 수 있는 시간. 뒤질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늘리지 못한다. 늘리지 못한다. 자, 없죠.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뭐 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돈 달라고, 돈 줘. 돈 달라고 하는 시간은 중단과 정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소멸시효는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있다. 제척기간 늘릴 수 없다. 끝.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연습해보죠. 자, 이제 문제 풀 수 있겠는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예요? 소멸되는 게 몇 개예요? 그럼 이제 한번 자 그대로 가요.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소멸됐다 안 됐다? 됐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소멸됐다 안 됐다? 됐다.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소멸됐다. 법인이 합병하면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부과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제척기간이 그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정부가 뒤질 수 있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뒤진다 못 뒤진다? 못 뒤진다. 그러면 끝났다. 세금 내기 싫어요. 나는 세금이 싫어요 하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세금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 총 몇 개다? 3개. 이렇게 쉽네. 별것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 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문제도 안 보고요. 딱 보는 순간 어려워요. 아니 한 번이라도 풀어보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습관. 그런 습관 버리시라는 거. 자, 두 번째 옳지 않는 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사망자 피상속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망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리면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승계해서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안 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은 됐다 안 됐다? 됐다. 내가 잘됐든 잘못됐든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서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것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이건 정해져 버렸으니까. 앞에서 이미 확정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대로 따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여가요, 확정하는 효력. 그 수정신고는 수정신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옛날에 신고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조금 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걸 수정신고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수정신고라고 해놓고 여기를 감액하여 이렇게 써놔. 수정신고는 증액 수정신고다, 감액 수정신고다. 증액. 늘리는 게 수정신고, 감액은 수정신고 아니에요. 늘리는 것만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는 것만 수정신고. 만약에 세무서에서 혹시 수정신고 하실 의향 있으세요? 이 말은 세금 더 낼 생각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더 깎아주겠다가 아니라 더 내라는 소리예요. 더 내는 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를 안 했네. 상속을 받아서 지방세 신고 안 하면 이때는 뭐 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사기. 그럼 몇 년? 10년. 이거 틀렸네.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납세 고지니까 새로운 고지서가 날라오면 옛날 고지서는 그대로 인정이다, 중단된다. 중단이 되고, 중단된 시효는 뭐 한다? 새로 진행한다. 중단이라 했으니까 새로 시작한다. 중단은 새로 시작한다. 정지는 멈췄다가 연속으로 간다. 나머지 시간만 계속한다. 5번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세금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약간 어려워요. 문장으로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약간 어려워요. 자, 이 내용을 이제 OX 지문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으니까 납세 의무는 뭐하고? 소멸이 됩니다. 오, 맞았네. 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인데 그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납세 의무는 소멸됐어요. 오, 똑같은 말인데. 자, 세 번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몇 년? 10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 서류를 땅 파서 묻어버렸어요. 신고하지 않고 땅 파서 묻어버리면 몇 년 안에 찾아야 되고? 7년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땅에 묻히기 전에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척기간의 기산일인데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나 중간내납은 신고 기한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뒤에 단서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단서조항을 잘 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특별한 경우도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다,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원래 정부가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는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는 몇 년간 조사하고 몇 년간 검토한다. 5년인데 언제부터 5년간 조사하고 끝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간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34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내버린 거예요.
5년을 딱 주어지고 암기를 이것만 하거든요. 여기만 하는데 앞에를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간 조사하고 끝내갔습니다. 이렇게. 자, 7번. 이제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 나왔네요. 그러면 지방세는 기준 금액이 얼마가 넘었는가를 확인하시고 5천만 원. 자,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네. 5천만 원 미만이면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단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잘 봐야 돼요. 가산세 제외예요. 제외한 게 5천 넘었으면 10년, 넘지 않았으면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번. 8번은 이제 소송. 소송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말은 뭐냐면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기간을 너무 늘렸어. 자, 소송을 해가지고 기간을 길게 끌어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네. 소송을 진행을 계속 길게 끌어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며 이미 정부가 뒤질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뒤지는가 못 뒤지는가? 못 뒤져. 그런데 소송 기간을 계속 늘려가지고 내가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하니까 법에서는 법을 또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네가 소송을 길게 끌어가지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 판결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은 다시 조사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척기간이 넘었더라도 제척기간 이미 지났더라도 판결 떨어지고 나서 몇 년간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1년간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게 34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저기가. 요 지문이 34회 시험에 나왔던 정답 지문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테마 6번이 끝났어 이제. 자, 테마 7번은 서류의 송달이에요. 그럼 테마 7번부터는 이제 잠시 쉬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그럼 막 물어보는 게 제척이 뭐고 소멸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 자, 그럼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제척은 뭐 하는 시간? 뒤지는 시간. 세금을 부과하려고 뒤지는 시간.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시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고지서가 날아가고는 무슨 시간? 소멸시효.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 이미 고지서가 날아왔다 안 날아왔다? 안 날아왔다. 고지서를 보내려고 뒤지는 시간은 제척기간, 고지서를 보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척기간 뒤지는 시간은 늘린다 늘리지 못한다? 늘리지 못한다.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고지서가 날아갔으니까 새로운 고지서를 또 보내버리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니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서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으니까 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끝났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서류 송달부터는 다시 잠깐 쉬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